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2023 공공경제론 제6장 후생경제학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오늘 다룰 부분은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 건데, 아,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번 항부터 4번 항까지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고 5번 공평성이란 무엇인가부터 차선의 이론까지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생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평한 분배 상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회 전체에 좀 효율성을 달성할 것인가, 공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후생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후생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나 후생이란 말을 쓰이는데, 근데 원래 이 말은 이제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아시면 돼요. 일본은 복지란 말 대신에 후생, 후생성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도 사실은 후생이란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을 후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좋게 하는 일, 이것도 후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복지로 많이 해석하는 welfare가 후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읽어보면 The state of doing well, especially in respect to good fortune, happiness, well-being, or prosperity. 그죠? 이 사회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사는, 잘 되는 상태를 웰페어 또는 복지, 후생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다루는 거는 소셜 웰페어, 즉 사회 후생인데 이게 사회가 들어갔으니까 이 사회 전체적으로 잘 사는 정도,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잘 산다 하는 거는 첫 번째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의롭게 배분이 일어난다. 공평하게 배분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증대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사회 후생이 높다 또는 낮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패터널리즘.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온정적 간섭주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패터가 이게 부모라는 뜻이에요. 어원이.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어? 따뜻한 마음으로 간섭하는 것. 이걸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이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개입을 해서 간섭을 하셨잖아요. 그 덕에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랐고 이렇게 자란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간섭이 나의 자유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싫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독립,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그 다음에 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게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런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을 간섭하는 것,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거든요. 정부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을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가 강하면 개인의 자유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의무교육제도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몇 살까지는 의무교육을 시켜라. 이거 간섭하는 거죠.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패터널리즘,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게요. 효율성, 효율적이다. 이런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 쓰고 있는 효율성 개념은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어떤 자원 배분의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가장 우리가 희소한 자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24시간을 내가 쓰고 났는데 야 오늘은 정말 보람 있게 지냈어. 더 이상 잘할 수 없었어.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시간을 내가 효율적으로 쓴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루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볼 때, 난 오늘 하루를 너무 낭비했어. 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루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쓴 것이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어떤 선택의 결과가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시장 경제 원리는 이 시장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장에 맡겨라. 이게 시장 경제 원리죠. 반면에 우리 행정학자, 재정학자 이런 측면에서는 정부가 왜 필요한가 논의할 때 시장이 항상 그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 그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부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정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행정학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효율적 자원 배분의 사례,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보고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효율적 자원 배분의 사례가 되겠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독점이 일어나거나, 독점이 되면 소위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하는 만큼의 비효율이 발생하거든요. 독점도 그렇고, 우리가 다루는 공공재, 외부 효과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파레토 개선, improvement, 개선이 되었다는 얘기는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그런 상태로 옮겨간 것을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 X축에는 서비스가 있고요. 세로축에는 Y축에는 good, 재화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데 A와 B와 C는 모두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이걸 효율적인 경계선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 상태에는 모두 A, B, C는 파레토 efficiency,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고 D는 inefficient, D에서 A로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D는 비효율적인 점, A, B, C는 효율적인 점, A, B, C를 이렇게 연결하면 효율적인 경계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D의 상태에서 효율적인 A나 B의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레토 개선, 파레토 improvement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파레토 개선의 사례를 볼까요? 우리 저 앞에 미시경제학에서 영어 수학 10시간을 주고 영어 시작 공부 시간 수리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하는 것이 가장 총점을 극대화하는 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10시간을 쓰는데 수학 5시간, 영어 5시간 썼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비효율적. 왜냐하면 더 좋은 상태, 즉,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을 선택하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또는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인 상태죠. 그래서 지금 내가 5시간, 5시간 공부하려고 했는데 4시간 수학 6시간, 영어 4시간 공부함으로 인해서 더 총점이 올라간다. 즉, 이거는 효율성이 증가하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타이피스트가 있다고 생각할 때도 변호사와 타이피스트가 따로 일하고 서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따로 하고 타이피스트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죠. 그런데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 변호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타이프 치는 건 타이피스트한테 맡기면 변호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의 일부를 타이피스트한테 줌으로 인해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면 교환에 참여하면 효율적인 선택, 만약에 교환에 참여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선택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이 FTA, Free Trade Agreement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체결함으로 온 것은 파레토 개선일까 아니면 비효율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가 간에 물건이 오고 갈 때는 관세라는 게 붙어요. 타리프라고. 그러니까 관세가 붙는 만큼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프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처럼 그 관세를 없애는 거예요. 물론 무역이 일어나는 그 와중에 관세 장벽도 이제 비관세 장벽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관세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격이 모든 물건에 미국하고 거래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양 국가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따라보면 찾아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을 많이 팔아먹을 수 있어서 이익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쌀 농사 짓고 소고기, 소 기르는 사람들은 미국에 싼 소가 들어오고 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쌀값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쌀 농사 짓는 사람, 소 기르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 있죠. 이때는 두 개의 이익이 되는 것과 자동차, 전자제품이 이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을 보는 것과 손해를 보는 쪽을 이렇게 한번 합쳐봤을 때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이익 보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손해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으로 가서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표시해주고 있는 게 뭐냐?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요 균형 가격, 마켓 프라이스, 시장 가격에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요 초록색 세모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데 요거를 consumer surplus, 소비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공급자들은 공급자들은 이 공급 곡선 요 가격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분홍색 세모만큼의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생산자 잉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 가격에 서로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요 커다란 삼각형 요만큼의 토탈 서플러스 사회적 잉여 총 잉여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만큼 사회는 앞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래서 한번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살 의향이 있어요. 내가 정말 노트북 200만 원이라고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보니까 1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노트북 살 때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요. 나는 200만 원에서 살려고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하네. 그때 이익을 봤다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소비자 잉여예요. 소비자 잉여예요.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하나 만들 때 한 개 비용이 체증하는데 한 개 만들 때 나는 10만 원이면 노트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그거를 100만 원에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10만 원에 만들었는데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90만 원의 이익을 봤어.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생산자들도 아주 싸게 만드는 생산자들은 이익을 봤다고 느끼고 굉장히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거를 싼 가격에 샀다고 또 이익을 느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합치면 토탈 서플러스가 이만큼이 발생해서 사회적 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시장은 다 저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저렇게 돌아가려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도 무수히 많고 공급자도 무수히 많아야 돼요. 공급자가 독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이 재화가 또한 공급되는 재화가 공공재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렇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율성이 달성될 수 없는 조건들을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항목이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여기에서 나아가서 거시적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 부익부, 빈익분의 부익부, 빈의 문제도 이런 것들을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장에 맡겨두면 해결이 안 돼요. 공공재는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외부 효과는 좋은 거는 과소 생산되고 나쁜 거는 과대 생산되는 문제가 있고 독점을 하면 독점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착취해가는 문제가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 하면은 제가 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시장 실패론이고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볼 텐데 공공재는 여기서 이제 맛보기만 하니까 제가 대충 설명만 하고 나가겠어요. Rivalry in consumption. 소비하는 데 있어서 라이벌이 있느냐, 경쟁이 있느냐의 문제. 경쟁이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의 경쟁,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효율성 달성이 안 돼. excludability. 이거는 뭐냐면 배제 가능성.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야. 그래서 경쟁이 있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는 그것을 private good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경쟁이 적고 또 배제하기도 힘든 그러한 재화를 public good. 그래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공공재라고 불러요. 여기에 클럽 제도 있고 common resource라고 그래야죠. 공유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재 배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public good, 즉, 이 공공재라고 하는 거는 non-rivalry,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문제, 소비에, 그 다음에 non-excludability, 이 문제 때문에 이 두 개의 특성을 가진 재화들은 프리라이더 프로그램이 있다. 즉,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없이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꼭 가격을 내잖아요. 근데 이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게 되면 내가 돈을 내지 않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돈을 내지 않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무임승차자, 프리라이더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을 보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들은 이런 공해 물질을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막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만약에 대가를 치르게 해주면 쓰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쓰레기를 막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렇게 하죠. 이런 공해 문제, 이런 소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거는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부의 외부 효과와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있는데 여기 나타나는 거는 다 부의 외부 효과,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거는 이제 옛날에 외부 효과 설명했던 내용인데 과수원과 벌꿀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벌꿀 채취하는 사람이 저 이제 남쪽부터 꽃이 피니까 내려 올라오면서 벌꿀을 채취하는데 과수원 때문에 이득을 받잖아요. 이득을 받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과수원에서 과수원에서 꿀벌 키우는 사람들에게 뭐 특별히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꿀벌 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익을 봤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 이론가들이 살펴보니까 이 꿀벌 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꿀벌이 가서 과수원에 가루바지라고 하죠. 이게 수분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서 열매가 더 많이 열리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에 이 봄에 꿀벌 치는 사람이 지나갔음으로 인해서 가을에 열매를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사실상 돈으로 가격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 혜택을 주었으니까 이런 거는 똔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점. 독점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요 그래프를 보통은 요게 공급 곡선이고요. 요 파란색이 수요 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고 소비와 생산이 일어나야 되는데 독점. 자, 즉 그 물건을 나만 만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생산량을 줄이게 돼요. 그 대신 가격을 더 높여받게 돼요. 그래서 이 시에서 소비가 되어야 될 것이 지금 공급량이 줄고 모노폴리로 가게 되면 모노폴리 퀀터티라고 그랬잖아요.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수량을 줄이고 가격은 더 높게 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만 손해를 보겠어요? 소비자만 손해를 봐요. 그래서 이 독점자는 사실은 이 가격에 만들어서 이만큼의 높은 가격에 팔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를 안 봐요. 반면에 소비자 잉여는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작은 삼각형으로 소비자 잉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이익이 줄어들고 공급자의 이익은 늘어나고 그 사이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요 작은 세모만큼 손해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이 감소했다 또는 inefficient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버거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찾아내가지고 이거를 하버거 삼각형 이만큼 사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제가 정보경제학 할 때, 중고차 시장, 보험 시장에서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중고차 시장 문제, 보험 문제, 여기 또 하나는 프린시펄 에이전트, 고독적 K의 문제, 주인 대리인의 문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쪽 정보경제학 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서 가치제라는 게 나옵니다. merit, good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있으면 좋은 것,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물론 사회가 착하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self-interested, 즉 이기적인 인간을 상정하기 때문에 반면에 demerit good이라고 하는
응?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마약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크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범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는 과잉 공급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까 외부 효과로 따지면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불평등도 중요한 시장 실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 응? 그걸 따지는 방법, 진위 계수, 애킨슨 지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 소득 불평등도 거시적 시장 실패를 보고 있다.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이 안에 있는 제가 다 열심히 해서 찾아와 드린 거예요. 영어의 내용 그리고 단어들도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또 자세히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렇게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 비대칭성, 독점, 그다음에 부의 불평등 문제라고 하는 이런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어, 이 경제에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개입하는데 단순히 어떤 심판의 역할만 할 수도 있고 플레이어, 생산자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심판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역할 또는 보호하는 역할 또 많이 가진 자들에게 뺏어서 나눠주는 재분배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회의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policy,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책을 먼저 plan, do, see, feedback. 하루 살 때도 여러분들 늘 행정하고 공부했으면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plan, do, see, feedback. 기획하고 do, 집행하고 see,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feedback, 환류.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일도 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쪽 강의 시간은 효율성과 관련된 후생경제학과 관련해서 효율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효율성은 어떻게 달성되느냐, 그런 무엇 때문에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그랬죠.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이유, 사유들 한 5개 살펴봤고요. 그것을 치유하는 의사의 역할로서 정부가 필요하고 정부가 어떤 역할, 선수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심판의 역할도 한다. 그리고 실제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plan, do, see, feedback. 즉, 뭐라고 그랬어? 플랜, 기획, 집행, 평가, 환류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우리 6장의 앞쪽 부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는 두 번째 강의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